인공관절 수술은 굉장히 좋은 수술이어서요. 그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환자분들도 만족하고 의료진들도 만족하고 그래서 좋은 수술인데 이 감염은 우리가 100% 예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인공관절의 가장 무서운 적은 감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가족 평생주치 서울원병원입니다. 오늘도 나영곤 대표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무엇인가요? 무릎 인공관절의 가장 큰 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공관절 후 감염이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공관절 후 감염은 말 그대로 인공관절을 삽입한 무릎관절 안에 세균이나 곰팡이균, 결핵균 같은 미생물이 침투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왜 감염이 인공관절의 가장 큰 적인가요? 인공관절 수술은 굉장히 좋은 수술이어서요. 그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환자분들도 만족하고 의료진들도 만족하고 그래서 좋은 수술인데 이 감염은 우리가 100% 예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감염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는데 세균과 같은 미생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균이 관절에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과정을 100% 차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적인 첫 번째 이유고요. 감염이 무서운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부위의 염증과는 달리 항생제 치료로만으로 쉽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관절 안에 감염이 발생하면 약물 치료로만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인공관절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적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인공관절의 가장 무서운 적은 감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인공관절 수술 후 환자분이 감염이 됐다고 느끼는 증상이 있으실까요? 인공관절 수술 이후 회복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열이 나거나 붓고 상처 주변이 빨갛게 되고 그다음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또 무릎을 굽히는 각도가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고요. 디딜 때마다 통증이 심해서 잘 걷지 못하는 그런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할 때는 감염을 의심해서 피검사라든지 면밀한 검사를 통해서 감염이 생기지 않았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 바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감염은 시기적으로 다양한 시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수술 직후,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수술 이후에 초기에는 잘 회복되었다가 3개월이라든지 6개월 혹은 1, 2년 이후에 뒤늦게 감염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심 증상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안심하면 안 되고 병원을 찾으셔서 검사를 통해서 감염이 생긴 게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이 그런 증상을 느끼시고 병원에 방문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어떤 진단 방법이 이루어지나요? 인공관절 이후에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무릎 상처 주변으로 빨갛게 되거나 열이 나거나 또 붓거나 하는 게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전체적으로 열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체온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의심될 때는 우선 혈액 검사상에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지 먼저 체크를 꼭 합니다. 그리고 감염이 강하게 의심될 때는 주사기로 관절액을 뽑아서 그 관절액의 성분을 조사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세균이 자라는지 세균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 엑스레이나 CT,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감염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인공관절이 뼈에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는 그런 해리 현상이 관찰되고요. 또 고름이 형성되어 있거나 관절액이 많이 부어있는 그런 증상들도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너무 오래 방치되어서 관절 안에 고름이 차 있다가 그것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하게 감염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또 관절액을 뽑아서 세균 검사를 했는데 그 안에서 세균이 자란다 그러면 그것은 인공관절 이후에 감염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감염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상 증상이라든지 혈액검사 소견, 영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약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좀 선제적으로 감염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체적인 진단 후에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인공관절 이후에 감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단 감염이 생겼거나 강하게 의심된다 할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치료에 앞서서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인이 되는 균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것에 맞는 가장 합당한 항생제를 선택할 수 있고 그래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원인균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한 관절의 검사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세균 대항 검사를 했어도 그 결과가 보고되는 데는 며칠이 소요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항생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 항생제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경험적 항생제라는 말은 우리가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균들이 이미 보고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균들의 가장 잘 듣는 항생제들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것이 가장 더 정답일 확률이 높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항생제를 우선 경험적으로 쓰고 세균 검사 결과가 보고되면은 항생제를 더 적합한 쪽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항생제 치료만으로도 이 감염이 치료가 되나요? 네,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 몸에 대해서 이물질에 해당됩니다. 또 세균이 오랫동안 그 인공관절과 접촉을 하고 있으면은 인공관절 표면에 코팅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이오필름 이런 말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을 쓸 때는 얘가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항생제 치료가 끝나면 또 슬금슬금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재발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단순히 항생제 치료만 오래 한다고 이 감염증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수술적 치료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술법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술을 한 번 하는 1단계 치료법과 수술을 두 번에 걸쳐 나누어 하는 2단계 치료법입니다. 당연히 수술은 한 번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1단계 치료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한 이후에 직후에 사지 이후에 생긴 감염이라든지 관절을 잘 쓰다가 이후에 갑자기 감염이 생기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1단계 치료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1단계 치료법은 관절을 열고 안에 있는 지저분한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인공관절 중에서 일부 플라스틱 치환물만 교체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1단계 치료법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100% 성공하는 건 아니라서 한 50%에서 70% 정도의 성공률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나머지 경우에는 또 실패해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1단계 치료법만으로 감염이 완치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진단이 되는 게 중요하고 진단된 이후에 최대한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럼 2단계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2단계 치료법은 무릎 안에 포함된 모든 인공관절 부속품을 다 제거하고 최대한 깨끗하게 뼈와 관절 내부를 청소하는 그런 수술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거를 한 다음에 감염이 다 해결된 다음에는 결국 다시 인공관절, 재치환용 인공관절이 따로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삽입하는 수술을 한 번 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치료법이 되는 것입니다. 1단계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급성 감염 이외에는 감염이 오래 지속된 경우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표면에 세균이 코팅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속 인공관절을 몸 안에 두고는 감염이 해결되지 않고 재발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인공관절을 전체를 다 제거하는 1차 수술을 한 이후에 4에서 6주 정도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면 감염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감염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된 이후에 인공관절을 다시 삽입하는 재치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술을 두 번에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항생제를 받는 4주에서 6주 동안은 환자분이 입원해서 계시는 건가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정맥, 즉 혈관 주사를 통해서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수술 이후에 항생제 치료를 위해서 오랜 기간 입원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인균에 따라서는 먹는 항생제만으로도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